자, 은행 업무를 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행과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이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주 제기되는 은행 민원과 관련해서 주요한 쟁점들을 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과의 갈등을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컨텐츠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사례로 들어갈게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데 은행이 상환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유가 아주 황당합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상환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도 받지만 이미 있는 집을 이용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한도가 많이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1억 원까지만 대출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2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한도 자체는 1억에서 2억으로 2배나 늘었지만 이게 돈을 빌리는 목적 자체는 준수가 돼야 됩니다. 이 규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즉 생활안정자금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각서를 써야 됩니다. 이 돈으로 추가로 집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서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집을 추가로 산 게 나중에 발각될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바로 상환 요구를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분은 본인이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집을 샀는데 왜 상환 요구를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출 약정서를 쓸 때 이 추가로 집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같은 세대원이면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집을 사지 않아야 저분의 대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는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같은 동일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만약 세대가 분리가 돼서 뭐 아버지와 자식이라 그래도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지 않으면 저 규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저런 점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의 예외는 상속인 경우입니다. 그거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예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두 번째 사례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반환 보증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은행이 전세 대출을 상환하랍니다라는 민원입니다. 저것도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자, 한마디로 세입자가 이제 집을 나가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이 이미 전세 계약이 끝났으니까 대출을 일단 상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본인이 반환 보증을 받아야 그걸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할 텐데 미처 반환 보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생각보다 이런 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만기까지만 대출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장을 하려고 하면은 연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은행은 연장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안 해주냐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바로 전세대출금 상환 보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은행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는 이게 어떤 담보를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세보증금이라는 존재만으로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은행은 이게 세입자들의 대상으로 바로 저 전세대출금 상환 보증이라는 걸 보증기관에 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받고 그거 은행에서 떼먹을 경우에 바로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 때까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 허그 같은 보증기관에 이 전세 반환 보증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대출 연장을 해달라 그러면 은행은 안 해줄 것입니다. 은행이 이거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 전세대출금 상환 보증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상황에 닥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은행이 대출 연장을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 당장 연체가 됩니다. 연체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세죠. 신용등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필요 서류로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증 같은 것도 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이런 반환 보증을 청구하고 뭐 은행에 대출 연장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해야 이 연체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 세 번째 사례도 굉장히 은행과 관련해서 많이 제기되는 민원입니다. 자, 승진.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이렇게 내가 사유가 충분함에도 은행이 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저도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좀 놀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엄연히 은행법에 규정된 법적인 권리입니다. 자, 은행법에 보니까요. 뭐 이 돈을 빌린 사람의 뭐 승진이나 재무상태 개선이나 아니면 신용점수 상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은행에 이자를 낮춰달라,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례에서 왜 은행은 이 법에 규정된 권리를 무시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이 된 그런 대출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요, 혹은 협약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주의 신용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결정된, 좀 일괄적으로 결정된 그런 대출이라고 하네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뭐 사장님이 되더라도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유라고 금감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대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런 승진이나 뭐 신용점수 상향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그냥 무작정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 네 번째 민원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 사례입니다. 지금 저분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반 분양을 받건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 조합원 분양을 받든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잘 보니까 임금 사업장보다 우리 이 아파트가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이거 좀 낮춰줄 수 없나요? 하는 민원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자,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업장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금리가 각각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됐기 때문이다. 뭐 각 사업장마다 입지 조건도 다르고요. 자, 그리고 또 금리를 크게 좌우하는 게 바로 시공사의 지급 보증입니다.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굉장히 우량한 건설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옆 단지보다, 옆 사업장보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금감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다섯 번째 사례는 뭐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년 전 받은 신용대출 금리를 은행이 최근에 이게 금리가 바뀌면서 2배로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미리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자, 보통 이게 3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3년 내에 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행 입장에선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경우에 이 대출을 하면서 뭐 설정기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은 이자를 받아야 회수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게 약정이라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그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으로 약정됐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지난 만큼은 그만큼은 일수에서 차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을 약정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는요, 정확히 일수를 계산해서 자 3분의 1은 감면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 점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은행에 제기되고 있는 주요 민원들에 대해서 과연 금융감독원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